손목에 대한 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이 임팩트 타이밍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스윙의 파워는 셔틀을 맞기 직전, 맞는 순간, 맞고 나서 어디에서 스윙 가속도가 가장 많이 붙을까요? 아용 TV.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유, 네. 치고 나서 빨리 손목을 세워라. 손목을 세워라. 예. 배드민턴에서는 이 스냅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목을 사용하는 게. 손목에 대한 가동 범위가 요만큼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손목 사용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요만큼 사용할 때도 있고, 여기까지 임팩트가 일어나는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손목을 여기까지 사용할 때도 있어요. 더 많이 넘어올 때도 있고, 조금만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짧은 드라이브, 뭐 쇼 드라이브를 친다거나 하면은 손목을 굉장히 작게 쓰는 거예요. 조금만 쓰는 거죠. 조금만 쓰는데 제 손 한번 봐보세요. 네. 쓰자마자, 손목을 쓰자마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맞을까요? 지금 두 번째 게 맞는 거 당연하죠. 제가 지금 손목이 바로 네. 써지자마자 네. 바로 리바운드 되는 이런 반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둥 지금? 나오죠. 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나와요? 약간 이제 팔로 밀어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안 나오죠. 네. 이렇게도 우리는 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자 다시 그렇게도 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또 이렇게 치고 칠 수 있어요. 해도 저는 또 올라오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딱 치자마자 그렇죠. 다음 공을 치기 위해서 약간 손목이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늘어지게 해서 스윙을 하려면 정말 느린 볼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볼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타이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윙 타이밍을 순간적으로 임팩트 있게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때리자마자 바로 손목이 리바운드 되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라는 말이 치고서 다시 반동이죠. 이제, 다시 반동이 그쵸. 이렇게 된다는 튀고 나서 얘기죠?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네. 우리가 팔로우 스루 동작을 많이 못하는 동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로우 스루 동작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언제가 있냐면 복식 경기를 하면은 항상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황은 언제예요? 안정적인 상황? 난타 칠 때죠. 그렇죠. 난타 칠 때. 그땐 편하게. 그래서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몸 풀어요. 이 팔로우 스루 동작 이렇게 하면서 손목을 빨리빨리 세우지 않고. 이거는 왜 그래요? 볼이 늦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스윙을 애초부터 이렇게 끌려다니는 스윙을 이렇게 배우면은 손목이 빨리 세워지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롱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오버헤드 스윙 몸을 기준으로 볼이 넘어가는 볼을 치거나 하면은 손목에 대한 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타이밍을 밀릴 확률이 밀리게 된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밀린 상태에서 스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죠. 어디에서 반동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뒤쪽에서 당기면서 딱 잡아줄 것 같은데? 그렇죠. 반동이? 반동이 여기서 나와요. 때리자마자 팔로스 동작을 여기까지 끌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반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반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목을 쓰고 나서 손목을 빨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그렇죠. 빨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빨리 세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치고 나서 이 손목이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안 좋아진다? 이 임팩트 타이밍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임팩트 타이밍을 명확하게 만들기 힘들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는 됐습니다. 네. 빠른 볼 또는 전위에서 볼을 잡는데 뭐 지나가는 볼을 빠르게 잡거나 아니면 라운드 스트로크를 해서 낮은 볼을 잡거나 했을 때 이게 또 질질 끌려가 버리면 빠른 볼, 요 실제 임팩트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치자마자 바로 이런 손목에 대한 반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크면은 큰 대로 팔로스 동작을 좀 크게 해서 이 반동을 만들어내고 요 반동을 만들어내고 작으면 작은데도 손목을 빨리 세워서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있는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임팩트 스윙을 이제 좀 해서 그쵸.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팔로스 동작이 길어도 되죠. 이게 좀 밀렸을 때는 이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해서 빨리 손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강한 스윙을 해줘야 잡는 스윙.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잡는 임팩트 그걸 좀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좀 벗어났어요. 벗어났나요? 네. 손목이 써지자마자 자 봐봐요. 손목이 써지자마자 빨리 세워야 여기 임팩트 타이밍을 빨리 만들 수 그거를 있다는 만들 수가 거예요. 있다?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윙을 하나? 나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게임을 영상을 봐보면 알아요. 네. 내가 밀릴 때, 내가 밀렸을 때, 저는
약간 여기까지는 끄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 스루 동작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길어질 수 이게 있지만. 질질 끌려서 이렇게 손목이 늘어져서 쓰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발달이 발달 빨리 쓰고 빨리 세워지는 발달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동호인 분들이랑 엘리트가 다른 게 우리 엘리트 초등학교 때 오버드 스윙을 이 바디 턴하고 힙 턴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딸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윙을 하죠. 요렇게 요렇게.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그렇게 팔로우 스루 동작 길게 하면은 뭐 팔꿈치도 보호가 되고 이런 어떤 팔로스 동작을 하면은 스윙 속도를 강하게 내기도 하고 팔꿈치나 어깨축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스윙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팔로스 동작이라는 게. 근데 실질적인 임팩트 타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엘리트는 왜 빨리 이해하냐? 이렇게 늘어지게 스윙을 해도 워낙 많은 볼을 다뤄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금방금방 몸에서 해결하게 돼요. 근데 동호인 분들은 이 동작을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조그만 볼이 와도 해결을 못해요. 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 그래요. 그게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손목을 쓰고서 빨리 세워지고 빨리 세워지고 손목을 쓰고 빨리 세워지고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사람은 빠른 볼이 와도 바로 이런 스냅이 리바운드 되는 이런 동작이 그죠? 밀리지 않게 그렇죠. 칠 수 있는 실제 임팩트 타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둘 이런 이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고 하신 거군요. 정말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엘리트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나의 관점에서 내가 배워왔고 내가 쌓아온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성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동호인분들한테 이걸 빨리 이해를 시킬까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 스윙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저도 딱 들어보니까 그래 임팩트를 조금 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 그런 지도 방법이 훨씬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네. 이렇게 스윙을 배워서 천천히 해도 결국엔 구력이 쌓이면서 여기에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손목이 점차 발달하면 알아가게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렇죠. 저희는 운동을 좀 할 때 스윙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지. 그렇죠. 이렇게 배우고 이걸로 저희가 알아서 이제 체득을 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렇죠. 스윙을 하는데 이거를 끊어서 치라고 코치님이 알려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밀렸을 때도 약간 요런 그죠? 임팩트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엘트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예,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꼭 집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 스윙 할 때 가르칠 때 네. 항상 이걸 끌려 내려와서 이렇게 스윙을 하지 말고 손목이 길게 써지는 게 아니라 손목이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 반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리바운드 되는 동작이 손목을 쓰자마자 바로 이런 반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냅 스로를 강하게 하고 싶다면 예. 강하게 내가 때리고 싶다면 이런 반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바로 손목이 팔목보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반동이 내 몸의 중심축으로 들어오면은 이 모양이 약간 V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V자가 여러분들 제가 교육할 때 V 체킹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V 체킹이라는 게 요 V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을 가지고서 이렇게 V자를 만들어 많이 쓰세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손목 반동이 있나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죠. 지금 팔로 거의 이제 휘둘러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 그렇죠. 많이 또는 손목을 꺾긴 꺾는데 꺾어서 이거 지금 손목이 어떻게 돼요? 안 세워지죠. 네, 그렇죠. 코킹이 안 때리자마자 안 세워져요. 때리자마자 안 세워줄 이렇게 V자를 만든다든가 다 와서 또 이렇게 코킹을 한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때리자마자 바로 팔목보다 세워지는 동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때리자마자 바로 세워지면서 팔로스 동작이 내 팔꿈치가 몸의 중심축으로 오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팔로스 동작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목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이런 스냅 스트로크를 손목이 빨리 세워지는 연습을 하면은 임팩트 타이밍이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 V자를 그릴 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반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탁 리스트 콕이 되는 거예요. 손목 코킹이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스매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이밍을 내가 높이고 싶다. 난 자꾸 밀리고 스냅의 타이밍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손목이 빨리 써줘야 되거든요. 이 손목이 빨리 사용되려면 여기를 빨리 손목을 세우면 여기가 빨리 써지게 돼요. 여기를 빨리 세우지 않으면, 여기서 손목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여기가 늘어져서 써지게 돼요. 늘어져서. 그래서 다시 자 보시면 이렇게. 저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세워지네. 이게 자연스럽게 되네. 잘 세워지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어떤 느낌이 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냥 우리 스윙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지금 나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는데 이걸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자, 봐봐요. 우리 어떻게 마지막에 이 코킹이 좀 일어나. 그렇지. 한 번 손목을 쓰고 탕탕 세우면서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한 번 탕탕. 근데 우리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할 때? 그러니까 이 반동을 강하게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게임을 안 치고 그냥 가볍게 난타를 칠 때? 난타를 쳐요. 그때는 팔로우 동작을 길게 해서 아이고 뭐 이 정도 시간이야. 마용 TV 질문이에요. 셔틀을 맞기 직전, 맞는 순간, 맞고 나서 네. 어디에서 스윙 가속도가 가장 많이 붙을까요? 이게 스포츠에서 많이 다룬 주제예요. 가속도가 네. 저는 이 뒤에 백스윙 돌아가는 과정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틀렸어요. 또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서부터? 스윙에 대한 가속도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면 뭐 골프, 야구, 도구를 사용 운동 전부 다 배드민턴, 테니스, 임팩트가 끝나고 나서예요. 임팩트가 끝나고 나서 네. 스윙의 속도가 어디가 가장 빠른가? 스윙이 빠른 거. 맞고 나서 맞고 나서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가속도가 최대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고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난타를 쳐도 난타를 나는 이렇게 천천히 치는데 둥 그래도 이 임팩트 순간보다 여기가 더 빠른 거예요. 스윙 속도가 스윙 속도가 가장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 속도가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뺨 때린다고 해봐요. 맞는 순간까지는 파울을 내야지. 그렇지. 그 파울가 임팩트 나야 때.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맞고 나서까지 내가 파울을 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맞는 순간까지 최대 가속도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팔로스 동작은 팔로잉 그러니까 가속도가 가장 빠른 게 그쵸. 팔로 스윙 동작이 가장 빠르다. 맞고 나서를 여기를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와야 여기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빨라야 돼요. 뭐 수비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도 맞는 순간까지 임팩트를 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될까요? 맞고 나서를 빨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임팩트 순간까지 내가 속도를 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 네. 맞고 나서 그 다음 스윙을 빠르게 가져와야 돼. 맞고 나서까지 스윙 속도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힘이 더 붙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 질문의 시랑 또 잘못됐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네. 맞는 순간까지만 스윙 속도를 내야지. 맞는 순간까지만 스윙 속도를 내야지. 요게 맞을까? 맞는 순간까지만 속도를 내야지. 스윙 속도를 내야지. 맞는 순간까지만. 순간까지만. 제가 질문 좀 잘못했나요?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맞고 나서까지 스윙 속도를 가져와야지가 맞을까요?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네. 맞고 나서까지예요. 네, 맞고 나서까지 가야지. 네, 그렇죠. 맞고 나서까지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던, 네, 그렇죠. 이렇게 가져오던, 맞고 나서까지 스윙 속도를 만들어내야 네. 임팩트 수가까지 최대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됐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어쨌든 가장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여기서 돌아가는 구간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당연한 거죠. 오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맞고 나서 임팩트 돼서 네. 나오는 팔로우 맞아요. 그 동작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공을 치고 나서 끝까지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강한 거기 가속도가 붙는 거지. 붙는 거지. 여기서 맞을 때까지만이 당연하죠.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또 이렇게 이해를 또 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나니까 금방 찾았어요? 확실히, 금방 찾았죠. 네. 마용 TV 정말 이 가진 노하우를 여기서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풀 게 되게 많아요.
아플 게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많이 좀. 이따 또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